반갑습니다. 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주요 대학교들의 2023학년도 전형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몇몇 주요 대학교들의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는 이수미 팀장과 함께 대부분의 주요 대학교들은 물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들의 전형 계획까지 폭넓게 분석을 해볼 예정이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 계획의 변화 요약은 2020년 10월경에 콘텐츠에서 분석을 해놓았다시피 크게 정시모집의 교과평가 도입,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 신설, 그리고 수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최저학력 기준 완화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정식 전형 계획이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발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점들이 진짜로 나타난다는 건가라는 의심을 갖기도 했었지만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확정된 전형 계획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보도자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굳이 추가된 변화를 이야기해보자면 수시와 정시 모두 시행되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 맞추어서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좀 더 세밀하게 바꾼 정도이고요.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신설된 전형 및 각 전형에 대한 구성 요소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서울대학교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와 더불어서 서울대학교가 야기하고자 하는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둔 위의 콘텐츠를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석 소장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전형 분석에 앞서서 가장 먼저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전형 계획 기반 정원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비교 취합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까지는 69.7%에 달하던 수시 모집 인원 비율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60.1%로 9.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반대로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30.3%에서 39.9%로 9.6%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교육부의 정시 확대 주문에 맞추어서 서울대학교 역시 예견된 대로 그리고 예고한 대로 수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정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각 전형별 세부 인원 변화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수시 지역균형 전형은 664명에서 565명으로 99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수시 일반 전형은 1592명에서 1408명으로 184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정시 통합 전형은 2023학년도에 들어서 정시 나군 지역균형 전형 130명과 정시 나군 일반 전형 1179명으로 총 979명에서 1309명으로 330명가량 증가를 했고요. 밑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시 나군 지역균형 전형 역시 수시 지역균형 전형과 유사한 방식인 고등학교별로 2명 이내 추천이 가능한 추천 기반의 전형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인원 규모 자체는 정시 나군 일반 전형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예상 지원군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살펴볼 전형은 수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2022학년도까지 서류 70% 플러스 면접 30%라는 통합형 평가로 운영되어 왔던 것과는 다르게 2023학년도부터는 1단계 서류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의 단계형 평가로 변화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까지는 소속 고등학교 내에서 직윤 자격만 취득해서 제대로 원서를 접수만 했다면 서류 점수 상관없이 누구나 면접을 볼 수 있었던 반면에 2023학년도부터는 소속 고등학교 내에서 전교 최상위권으로서 직윤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측에서 면접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더 이상 직윤이라고 무조건 면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국수 영탐 중 3개 과목 2등급 이내에서 국수 영탐 중 3개 과목 합 7등급 이내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야기한 2년 연속 임기응변용 완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국수 영탐 중 3개 과목 이상 3등급 이내에 익숙해져 있는 최근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야 이게 완화가 맞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완화가 맞습니다.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서울대학교가 본연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단계형 평가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높아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제는 면접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실제로 솔루션을 진행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난색함을 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석 소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2023학년도부터 도입될 단계형 평가의 정체성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나타났던 직윤 면접 현장 분위기의 양극화와 맥락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컨텐츠에서도 석소장이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2년간 서울대학교가 던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라는 돌멩이는 직윤 면접 대상자 스펙트럼의 과도한 확대 그리고 효율적인 합불 구분을 위해서 면접평가 이전에 지문 양상과 강도를 임의대로 정해둔 다음에 면접평가의 분위기가 양극화되는 파장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국수 영탐 중 3개 과목 2등급 이내라는 기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으면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면접에 오지도 못할 학생들이 대규모로 몰려와서 면접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면접 평가를 운영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2년간 유지되어 왔던 면접 분위기의 양극화라는 파장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단계형 평가라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2023학년도의 단계형 평가 방식 자체는 새로운 방식일지 몰라도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두 면접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느 정도는 이미 단계형 평가에 가까운 방식으로 암암리에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단계형 평가로 바뀌었다고 해서 2023학년도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합격군 자체의 실질적인 성질과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2023학년도부터는 직윤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직윤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서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한다면 면접 분위기 자체는 예전처럼 다시 비교적 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들을 제외한 쟁쟁한 경쟁자들만 면접을 보러 올 것이기 때문에 면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2023학년도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수시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던 점을 제외를 하면은 큰 변화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모두 특수 모집 단위를 제외한 일반적인 모집 단위에서는 1단계 서류 100% 2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50% 플러스 면접 50%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미수대학과 음악대학의 경우에는 일반 모집 단위와 다르게 여러 사소한 변화점들도 있지만 해당 부분까지 하나씩 짚기에는 밑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전형은 정시 나군의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수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과는 다르게 학교장의 추천만 받을 수 있다면 N수생들도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의외로 해당 전형의 존재감과 해당 지원 자격의 무게감을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 생활을 나름대로 성실히 했고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N수생이든 수능 성적을 압도적으로 거둘 가능성이 높은 정시 올인파 N수생들과 다투지 않고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가 생겼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정시 나군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규모 자체가 130명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N수생들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에게 먼저 추천 자격의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또한 실질적인 추천 대상자는 아쉽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자격 취득에 실패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형 전형을 여유롭게 지원할 정도의 학생들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2022학년도에 수능 100% 정시 나군 일반 전형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해볼만한 전형이 생겼다는 점을 최상위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요소는 가장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정시 나군의 교과평가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정시 나군 지역균형 전형 이외에도 정시 나군 일반 전형에도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다행히도 이전의 보도자료와 큰 차이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속소장이 가장 우려하던 부분은 절대적 정성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던 A에서 C등급 교과평가 기준이 전형계획에서는 뜬금없이 완전한 상대적 정성평가로 변경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정말로 다행히도 방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평가의 특성상 그리고 이전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서울대학교의 전형변화 의도상 B등급과 C등급보다는 A등급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도 본 전형 지원군은 대부분 교과평가 A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몇몇 소수의 학생들만 제외를 한다면 대부분의 합불은 수능 성적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정시 나군의 일반 전형입니다. 정시 나군 일반 전형의 경우 추천 자격 부여 및 수능 60% 플러스 교과평가 40%라는 통합형 평가로 운영되는 정시 나군 지역균형 전형과는 다르게 자율 지원 가능 및 1단계 수능 100% 2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80% 플러스 교과
교과평가 20%라는 단계형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수능 100% 정시 나군 일반 전형의 맥을 잇고자 교과평가의 비중보다는 수능의 비중을 높인 전형인 만큼 10점, 8점, 6점, 3점, 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인평가 등급 조합 플러스 30점 시스템인 지역균형 전형의 교과평가 시스템과는 다르게 5점, 4점, 3점, 1.5점, 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인평가 등급 조합 플러스 15점의 교과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훨씬 비중도 적고 편차도 적은 교과평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교생활 충실도에 대한 최소한의 깔때기만 걸쳐 놓은 것이 이 정시 나군 일반 전형의 설계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형 자체에 존재하는 별개로 서울대학교 측에서 굳이 하나의 정시 전형을 2023학년도에 들어서 통합형 평가와 단계형 평가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한데요. 석 소장은 정시 나군 지역균형 전형의 목적성이 서울대학교가 가장 좋아하는 성실하면서도 학업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함에 있는 반면에 정시 나군 일반 전형의 목적성은 학업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 중에서도 성실하지 못한 인재들을 걸러내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처럼 국수 영탐 등 수능 응시 과목에서 고득점만을 얻는 데에 치중되어 있는 인재들보다는 수능 응시 과목의 고득점만큼이나 평소 생활 습관에서 성실성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성이 전형 갈래의 기준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정시 나군 지역균형 전형은 소속 고등학교에서 공인한 성실한 수능형 인재들을, 그리고 정시 나군 일반 전형은 지원 자격의 자율성은 부여하되 최소한의 성실성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수능형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교과평가의 절대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서울대학교 측에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석 소장은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주요 변화점들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력과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에서 발현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만큼 이수 과목이 다소 번잡스러워도 혹은 이수 과목의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지만 않으면 크게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의 변화 요소들이 그 자체로 완성적인 측면을 보이는 전형 구성이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노력이 녹아있는 과정적인 면모의 전형 구성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실성만 보장이 된다면 정시 나군의 두 전형에 있어서는 수능 성적을 압도적으로 잘 받는 것이 최고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수능 응시 영역 기준 그리고 세부 모집 인원, 그 중에서도 정시 나군 지역균형 전형으로 모집을 시작한 일종의 공과대학 한정 자유전공 학부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광역단위 모집의 존재를 알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